여러분들은 혹시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은 적 있나요?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앞으로 가지게 될 경제관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무 자주 들어본 얘기라서 좀 진부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영상의 제목이 저의 실제 경험담이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 제가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소비의 해였어요. 내가 취직을 했으니 1년 동안은 저축을 하지 말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면은 보통 대학생 때 뭐 점심을 먹더라도 5,000원짜리 먹을지 6,000원짜리 먹을지 고민하면서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거나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취직을 하고 1년 동안은 저축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이제 술 마시고 뭐 쇼핑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했던 거죠. 돈을 모으지 않고 펑펑 쓰면서 후회 없는 1년을 보냈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조금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돈을 모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그냥 머릿속에 들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얼마를 모으고 싶다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중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생기니까 돈을 모으는 게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자동차를 산다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나는 원래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관심사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살 테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엄청 좋고 비싼 그 유명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은 못 산단 말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제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00만 원을 모았을 때는 조금만 더 모으면 어느 정도 좋은 차를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모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되고 더 높은 소비 목표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더 쉽게 불릴 수 있을까? 라는 그 접근 방식으로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이 저의 경제관념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아반떼, 엄청 훌륭한 차예요. 근데 제가 3,000만 원을 모으고 나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타는 차들은 조금 사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살 수 있어지니까 이제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진 거죠. 이때부터 목표가 약 5,000만 원 중반 정도의 SUV를 사야겠다가 되었고, 조금만 더 모으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돈 모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5,000만 원 언저리를 모았을 때는 생각이 지금까지와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차는 소비자산이고 사는 순간에 감가를 피할 수 없다. 즉 구매할 때가 가장 비싼 비용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5,000만 원이 넘어가면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져요. 그리고 돈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것보단 조금 더 가치 있는 생산 자산들을 사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구매한 시점 이후 앞으로 더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있구나. 이때부터는 돈 모으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왜냐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더 많아졌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재테크를 좀 해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약 1년 정도 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이라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얼만큼 빌릴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은행은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빚의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를 보게 되는데 DSR이라는 지표 안에 자동차 할부 금융이라는 항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자동차 할부를 껴서 자동차를 샀으면 이 DSR이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때 금액을 더 적게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DSR을 생각하고 돈을 모은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사고 싶은 이 집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얘기만 들었을 때도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돈을 모아가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서 사고 싶은 게 달라지고 안 샀을 때의 결과, 샀을 때의 결과도 달라져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선택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해지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진다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어릴 때 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차를 샀을 때 더 이득이야. 내 일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내 시간을 절감시켜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 거야 라고 한다면 괜찮죠. 근데 내가 나중에 더 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당장 내 능력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를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소비인가를 생각하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차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뭐 옷, 명품, 최신 전자기기 이런 것들 구매할 때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총알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것처럼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욕구에 집중하지 마시고 경제관념에 대한 시야가 넓은 상태인지 좁은 상태인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쓸 땐 써야죠. 20대의 추억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행도 가야죠.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내 미래의 경제 수준에 악영향이 있을 정도로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조금 잔소리 같은 오늘의 주제였지만 아마 30대 초반인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내가 어떤 소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30대의 재산 상태가 많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중반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조금 힌트를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원래의 좀 주력 컨텐츠가 직업 인터뷰인데 최근에 좀 많이 못해서 조만간에 직업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